안녕하세요. 삼명통의 해독6권 206페이지에 있는 무엇이냐, 극반격과 문희불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불희는 삼명명리의 기세론과 거의 같습니다. 문희불희는 과연 삼명명리의 기세론과 어떠한 점이 같은가, 그에 관한 기막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반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곧 관성이 많지만 관성이 아니고, 귀가 많지만 귀가 아니고, 재성이 많지만 재성이 아니고 상관상진된 것, 또는 사주가 완전하게 있는 자가 이것이다. 사주를 보면 무인, 갑술, 무인, 갑술이 됩니다. 무토일간의 갑목은 칠살이 되죠. 그리고 사주에 전부 칠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목은 병화의 생지가 되죠. 병화는 무토일간의 인성이죠. 그리고 대운에서 사오미로 흘렀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관살성에서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사주에서는 칠살이 왕성하여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만 숨어있는 병화가 있고, 이것은 화의 생지가 되고 운이 사오미로 흘러서 도리어 반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순살로 이루어졌다. 모두 화의 장생으로 무토의 인성이 된다. 운행이 화토, 왕지로 나아가 칠살이 화하여 인성이 되어 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칠살은 많지만 칠살이 아닌 것이다. 곧 극반격인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문희불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관성이 있지만 관성이 등진 형상이 되면 도리어 빈천하게 된다 하였다. 어떤 면으로 배록되었다고 할 수 있죠. 록이 도리어 등진, 그런 형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갑술, 경호, 기축, 병인, 이렇게 되는 사주인데, 그를 보면은 기토는 갑목이 관성이 된다. 시에 임목을 만나면 걸록이 되어 왕하여 울레 좋다. 갑목일간이 시지에 임목을 만나서 관성의 골록이 된 것이니까 관성이 왕성하여 좋죠. 그런데 태어난 월이 5월이라 갑목이 사하여 합당하지 않다. 월지를 보면은 오화가 있죠. 오화는 목의 사지가 되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삼명명리에서 추구하는, 즉 필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주 추리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과 똑같죠.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삼명명리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인, 오, 술, 화국을 이루게 되었죠. 화는 기토일간의 인성이 되죠. 인성이 크게 왕하여 관살성에 해당하는 목이 분소되었죠. 특히 월이 5월이니까 더 심한 분소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행이 서방 상간의 지로 나아가고, 그렇죠. 신유술로 초중에 나갔죠. 신유술은 기토일간의 식상성이 되죠. 식상성이 오면은 관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상관, gen관이 일어나는 흉환징조가 되는 그런 운이 되죠. 언제? 신유술 식상운으로 나아갈 때. 사주에 재성이 없어 상관이 의거하지 못하고, 또한 관성도 재성이 없으니 의탁되지 못한다. 이 말은 삼명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기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세론. 상관이 있으면 재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있다면은 재성은 다시 관살성으로 기세가 흘러서 삼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되는데, 기토일간의 재성은 수가 되는데 축 중에 개수만 있죠. 그래서 허약한 재성이 되죠. 식상생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임신대운에서는 상관이 생지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관이 생지하는 운에서 축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상관생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연에 상관생재가 일어나죠. 이렇게 초연이 일어나면은 또한 좋지 않죠. 학습, 공부하여야 할 나이에서 상관생재가 일어나면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놀기에 바쁘거든요. 또 보면 주가 건왕하게 되어 곧 문이 되어 기쁘지만 도리어 기쁘지 않고 스님의 명이다. 이 사주를 보면은 기축 일주에 올해 오가 있고 연에 술토가 있어요. 그리고 임목도 무토가 있어서
토어 생지가 되죠. 그리고 병화 인성이 시간에 투철되어 있고 인오술하월했어요. 인성이 비견급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었잖아요. 조금 전에 임신대운에 식상생지가 일어난다고 하였지만 단편적인 예를 들은 것이고, 실제 인성이 비견급으로 흐르는 기세가 상당히 왕성해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관살성이 인성으로, 인성이 비견급으로 흐르죠. 이렇게 흐르면은 인성은 식상성을 깨고 비견급은 재성을 깨요. 그리고 관살성은 약하잖아요. 인오술 화국이 되고 월령에 오화가 있어서 관살성이 분소되죠. 이렇게 된, 즉 비견급과 인성이 강왕한 이러한 사주는 스님의 명이 됩니다. 즉 고독한 명이 되는 거죠. 신왕한 사주는 스님의 명이라고 삼명통에서 몇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 하는 말은 이거 덜을 문자지만은 명성 이런 것이 되거든요. 명성은 좋은 명성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되었다. 무엇이? 일주가 건왕하여서, 고대에는 일주가 강한 것을 상당히 좋아했죠. 그래서 문이라고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좋은 명성이 되는 일주가 건왕한 사주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용신이 간목이 되는데, 즉 관살성이 되는데, 이게 분소되어서 허약하게 되어서 기쁘지 않다, 불휘하였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손리 건감 월도 같이 논한다. 관성의 무리가 있다 하여도 이름을 떨치지 못한다. 손리는 동남에서 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감은 북서에서 북, 그쪽 방향이므로 그 수에 해당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손리는 화에 해당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에 화가 되거나 또는 수가 되면은 아무리 관성의 무리가 있다 하여도 이름을 떨치지 못한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달랑 월령에만 있을 경우에는 또한 다릅니다. 이 사주와 같이 인, 오, 술 이렇게 합하여 간목이 견딜 수 없을 형상이 되어서 분소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그러할 때 이름을 떨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령 육갑생인의 경신은 관성이 되고 무기는 재성이 된다. 인묘오해 자월에 생했다면은 금이 절패병사로 관성이 허약하다. 갑일간이 오를 보거나 자를 보았는데 관살성은 금이 되죠. 곧 경금과 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자에서 사하잖아요. 그리고 금은 오화는 폐지가 되죠. 목욕지가 되죠. 목욕지. 그래서 관성이 허약하다. 그렇죠. 삼명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생왕고 사절로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간목 일간의 절패 병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간목에 해당하는 관성의 절패 병사를 헤아려서 관살성이 허약함으로 배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였잖아요. 삼명명리에서 주구절창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죠. 또 보면 토시는 봄에 사하고 여름에 수가 되어 재성도 약하여 부족하다. 간목일간의 토는 재성이잖아요. 이 재성은 봄에 극을 받아서 허약하죠. 그리고 겨울에도 허약하죠. 생왕고 사절에서 토는 화의 일생과 같이 취급을 하니까 인에서 생에서 사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묘고에 들죠. 그래서 겨울, 봄 다 재성토가 허약하게 되는 계절이죠. 설령 팔자에 진술, 중미, 신유, 재간이 있다 하더라도 복록이 얇다.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서 관성, 재성이 생지, 근록지, 왕지 등을 좌하여 건왕하게 되었을 경우에 복록이 많다는 것이죠. 운행에서 재관의 왕지가 들어오면 길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대운에서 재와 관성의 왕지가 들어오면 길로 바뀐다 했잖아요. 즉 재성과 관살성이 왕성하게 되니까 길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비견을 만나고 혹은 재관이 쇠약한 지가 되면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무릇 일시에 재관을 보면 운희가 되고 연월에서 송극하면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하였습니다.